최근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강화되면서 미니 재건축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미니 재건축은 보통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을 말합니다. 미니 재건축 정비사업장은 기존에는 주로 중소건설사들이 시공을 맡아왔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이저 건설사들, 현대, GS, 삼성물산 등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런 미니 재건축 시장에 참여하지 않았었어요. 요즘같이 아파트 시공사의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에 메이저 건설사들에게 외면받던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들과 비교하여 관리비가 비싸고 커뮤니티 시설이 열악하며 세대수가 적어 쉽게 거래가 되지 않는 점 등등으로 가뜩이나 불리했던 상황에서 브랜드 싸움에서조차 지고 들어가며 대단지 아파트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뒤처졌던 게 사실이었죠. 그런데 최근 정부가 대단지 정비 사업장을 규제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성이 올라가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이러한 소규모 정비 사업에 속속 뛰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없던 호재가 갑자기 생겨나면 가치는 빵 상승하죠. GTX 호재가 없던 왕십리에 갑자기 GTX 호재가 생겨나니까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그냥 옛날 만화영화 제작사인 줄로만 알았던 대원미디어에 사람들이 몰랐던 아머드사우루스라는 호재가 나오니까 갑자기 주가가 3배가 뛰어버리는 이러한 상황같이 기존의 평가를 뒤집을 만한 무언가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나홀로 아파트 그거 재건축해봐야 별거 없지, 없는 줄 알았는데 레미안, 자이, 아크로, DH,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서밋과 같은 게 들어오더라. 그렇게 되면 신축 아파트의 메이저 브랜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현 시대에 나홀로 아파트라도 신축 메이저 브랜드가 들어오면 지금과는 다르게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요즘 사람들은 나홀로 아파트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때문에 대단지에 비해 시세가 저렴한 상황이죠. 보통 대단지에서 소규모 사업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상급지로 한두 단계는 올라갈 수 있는데, 나홀로 아파트의 몇몇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입지의 브랜드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빠른 진행 절차가 곧 돈이 되고 각종 세금적 측면의 장점 등으로 사업성이 높아진 현재 시점에 나홀로 아파트가 오히려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모든 나홀로 아파트가 그런 호재로 인한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곳을 선택해야 나홀로 아파트의 단점을 상쇄시키면서 큰 이득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정비사업장들은 하나의 정비사업에 상가, 아파트, 단독주택 소유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고, 각종 규제와 함께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부터 통과하기가 쉽지 않고, 이런 이유로 진행이 매우 더딘 반면 미니 재건축은 주변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빠른 주택 공급이 가능한 장점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세금 혜택과 진행 절차를 간소화시켜주면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비사업은 속도가 생명인 게, 낡은 아파트에서 누가 오랫동안 머물고 싶겠어요. 녹물도 먹어가면서 주차도 힘들고, 그쵸? 미니 재건축 사업의 장점은 이렇고, 단점이라고 하면 커뮤니티 시설의 열악, 관리비가 높다는 점, 세대수가 적어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인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우선 커뮤니티 시설의 열악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보권의 역세권을 포함한 다양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산 프로지오 서밋이 151세대밖에 되지 않는 나홀로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그럼에도 주변 시세와 뒤처지지 않게 굉장히 높은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입지가 용산역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나홀로 아파트로 최상의 입지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이런 부지에 오래된 아파트가 있다면 무조건 잡아 놓으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최근 공공재건축으로 선정된 서부이촌동 강변 아파트도 그런데 강변맨션이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제가 잠깐 살기도 했던 곳이고, 여기가 작년 시세로 7억이었거든요. 엄청 저렴했죠. 여기도 146세대밖에 되지 않는 나홀로 아파트인데 위치가 얼마나 좋아요. 도보권에 한강이 있고 바로 뒤에 정비창이 개발될 계획이고, 또 용산역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면서 민족공원까지 다닐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메이저 브랜드가 들어온다? 아마 현재 시세로 10억 이상 차익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특색이 있어야 합니다. 한강이 보이는 곳이라든지 학군이 좋거나, 또는 아파트 자체가 특화 설계가 되어서 대단지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쁘게 지어지면 그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생기거든요. 여기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한신아파트가 있는데요. 현재 매매호가가 약 16억 원대에 나와 있어요. 현재 시점에 한강이 보이는 강남의 아파트를
16억대에 살 수 있는 곳은 이런 소규모 단지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뿐일 거예요. 이런 곳들 역시 나홀로 아파트긴 하지만 굉장히 가치가 높은 곳이라 생각이 되는데, 바로 인근에 비슷한 입지의 아크로 리버뷰가 595세대이긴 하나 이곳과 비교하여 매매가가 현재 평당 1억 원 수준이에요. 돈이 많으면야 물론 지금 신축을 들어가는 게 좋지만 당장 거주해야 할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 예를 들어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계획이 있거나 본인의 결혼, 자녀 계획이 5년에서 10년 뒤다 하시는 분들, 또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버틸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상급지에 미리 사놓으면 본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시기 때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그때쯤이면 신축 아파트가 되어 가장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 대치동에 위치한 나홀로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경일빌라가 오래된 빨간 벽돌 빌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 게 작년인데, 마지막 거래가 2020년 3월에 13억에 거래가 됐고 작년에 17억의 호가가 나온 게 있었는데 거래는 안 됐나 보네요. 이런 곳도 나홀로 아파트가 되긴 하지만 대치동 학원가에 바로 붙어있는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메이저 브랜드가 들어오면 무조건 지금보다 가치를 높게 받을 곳이거든요. 여기 오금역에 위치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지 또한 미니 재건축이에요. 제가 작년 영상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나도 들어가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올렸던 곳인데, 여기가 송파구 오금역까지 도보 5분 거리로 더블 역세권 지역에 바로 인근에 중고등학교가 있고 건너편에는 오금공원도 있는 곳이라 참 매력이 있는 입지였는데, 여기가 작년 기준으로 38평형 매매가가 5억대였어요. 작년 당시에 이런 곳은 빌라로서의 가치로만 평가받던 곳이지 미니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가 될 곳이라는 가치는 반영되지 않았었고, 여기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특화 설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단지 아파트와 경쟁이 되기 위해선 앞에서 강조했던 역세권, 주변 인프라, 학군 또는 조망이 좋은 입지도 중요하지만 초기에 건축비를 좀 더 주더라도 무조건 특화 설계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무난한 아파트로 짓기보다는 외형부터 특색 있는 특화 설계를 해서 규모는 작지만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 아파트만의 매력이 있어야 한다. 대단지 아파트도 특화 설계를 하면 물론 더 좋은 가치를 받죠. 근데 어떻게 보면 대단지 아파트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미니 재건축 사업은 특화 설계를 했을 경우에 그 효용이 대단지보다 훨씬 크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크게 평당 몇백을 더 주더라도 특화 설계를 하면 향후에 평당 몇백이 들었던 그 금액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천 정부청사에 인접한 동부 센트레빌이라는 소규모 아파트인데, 지나가면서 보면 간접등이나 이런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의 모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메이저 브랜드가 들어올 미니 재건축 사업은 아직 눈에 보이는 게 많이 없어요. 활성화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눈여겨볼 만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곳도 많고 진행이 빠른 곳들도 있는데, 아마 3, 4년 뒤에는 입주가 완료가 될 거고, 현재 메이저 브랜드들의 시공계약 뉴스도 간간히 뜨고 있어요. 현재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들이 입주가 되고 나면, 그때 되면 아마 이런 좋은 입지에 위치한 나홀로 아파트들은 지금과 같은 저평가 가격에는 사기 힘들 거라 예상하고요. 관리비야 한 달에 몇만 원에서 10몇만 원 정도 더 나올 수 있지만 현재 나홀로 아파트가 저평가받는 시세에 비하면 별거 아닌 거죠. 정리해보면 현재 나홀로 재건축 예정 아파트들은 메이저 브랜드가 들어올 것이라는 호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사람들이 잘 모른다. 입지가 좋아야 합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덩그러니 있는 나홀로 아파트는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상권이 형성되기도 어렵고 자체 커뮤니티 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역세권에 위치하면서 개발 계획이 잡혀 있어야 한다. 신축 아파트는 시간을 돈 주고 사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요즘 게임을 보면 하루에 좋은 아이템이 나오는 카드를 무료로 한 장씩 주는데, 그렇게 한 달 1년 동안 카드를 뽑는 사람들은 최소 비용으로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 1년의 시간이 아까운 사람들은 실제 현금으로 결제를 해서 1년치 카드 365장을 하루에 뽑아서 좋은 아이템을 바로 사서 쓰게 되는 거죠. 신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좋은 아파트에 거주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이가 있거나 자금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신축을 사시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고 구축 아파트에서 버틸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좀 더 좋은 입지에 재건축이 될 만한 곳 또는 진행 중인 나홀로 아파트를 미리 선점해 놓으시면 그곳이 좋은 입지다 하면 향후에 메이저 브랜드가 들어올 거고 높은 가치를 받게 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성동네 복덕방 락원이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